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토크 함께 하시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사회가 방역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으론 심리 방역의 중요성이 또 한 번 대두됐는데요. 경북도의 코로나19 방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심리 방역에 대한 대책 마련은 무엇이 필요한 상황인지 이 시간 이슈토크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김진현 경북도 복지건강국장, 이광헌 경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경북의 코로나19 확산세는 크지 않은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상황이 어떤지 먼저 좀 짚어주시죠. 우리 도의 9월 24일자 기준 코로나19 누적 환자 수는 1,446명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5월달부터 7월달 사이 잠잠하다가 8.15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소 증가했다가 현재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8월 16일부터 9월 14일까지 도내에서는 총 76명의 확진자가 있었고 일일 평균 2.5명을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해외 유입을 제외할 경우에는 일일 평균 1.7명입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 확진자가 19명으로 25%를 차지하여 위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9월 14일 현재 코로나19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는 총 39명이고 감염병 전담병원에 34명, 생활치료센터에 5명 있습니다. 현재는 동충하초, 산양삼 등 건강보조식품 등의 다단계 판매를 통한 확산, 서울, 울산 등 출향물들의 방문을 통한 확산, 대구 인근 경산, 구미, 칠곡, 경산 등의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수도권에 비해서 그래도 경북은 좀 확산세가 좀 잠잠한 편이긴 한데요. 현재 경북도의 방역 지침은 뭔지, 또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또 경북만의 또 방역 관리 방법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전국적으로 8월 23일부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었고 네. 경상북도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북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전 일주일간 평균 확진자가 1.8명으로 2단계 격상 기준에 적용되지 않았으나 네.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단계를 격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네. 경상북도의 2단계 시행에서는 경상북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군별로 확진자 숫자, 확산 속도를 고려하여 시장 군수님들이 일정 정도 재량을 가지고 방역 수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무엇보다 이제 심리 방역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데요. 그냥 우울감 정도에서 그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어떻게 좀 이해하면 좋을지 풀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코로나 블루라는 것은 코로나19와 우울하다는 뜻의 블루라는 이 두 가지 말을 합친 그런 신조어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일상에 큰 변화가 생기면서 이 불안하다거나 우울한 감정 이런 것과 동시에 아무것도 하기가 싫다는 그런 무기력감 이런 거를 경험하는 것을 코로나 블루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흔히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 시에는 어느 정도의 불안이나 공포감 이런 것들은 일반 사람들도 다 경험하는 것인데요. 네. 그렇지만 심각한 우울이라든지 자살 충동 혹은 심한 불안 등과 같은 이런 공황 증상을 앓는다든지 혹은 알코올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가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무료 화면을 달리기 위해서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혹은 약물에 의존하는 환자들이 많아서 이런 환자들이 또 자살 사고까지 같이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환자들을 좀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 국민이 다 이런 증상을 겪고 있지 않을까 의심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주로 어떤 증상을 보이게 됩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주 증상은 이제 우울감이라든지 불안감 혹은 공포감 이런 것들인데요. 실제로 확진자나 자가격리자 같은 경우에는 감염자라는 그런 낙인 혹은 사회적 비난에 대한 어떤 두려움 네. 혹은 돌봐야 되는 가족들에 대한 어떤 걱정 또 병과 치료 결과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런 두려움이라든지 또 자유가 제한되는 것에 대한 어떤 분노나 불안 또 격리로 인한 외로움 혹은 지루함, 고립감, 대인관계 단절 또 사랑하는 사람하고도 이렇게 분리되는 고통 등을 겪고 있고요. 네.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에 감염되면 어쩌나
이런 걱정이라든지 네. 혹은 확진자에 대한 어떤 분노 혹은 원망 이런 것들도 생길 수 있고 네. 또 조그마한 열이 난다든지 혹은 기침을 한다든지 이런 증상만 해도 내가 코로나 걸린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는 것들이 큰 문제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도 이 지자체별로 상담 콜센터를 열어두고 있죠. 우리 네네. 지역은 좀 문의 전화가 많은 편입니까? 네, 경상북도에서는 사실 긴급 재난 문자 등을 통해서 코로나19 심리 지원이 필요하면은 1577-0199 이 전화를 주세요 이런 이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네. 실제 이런 메시지를 보냈을 때 훨씬 더 상담 전화가 증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화를 통해서 경상북도민들이 겪는 심리 지원을 지금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네. 또 실제 이제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가 이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담당하고 있지만 특히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상담 전화를 말씀드리면은 네.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초기에는 별로 전화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 이제 대구 경북에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2월 말부터 급격하게 이런 상담 전화가 증가돼서 3월에가 제일 많았습니다. 3월에는 한 177건 정도, 또 4월에는 161건, 5월에는 이 123건, 네. 6월에는 61건으로 이렇게 현격하게 줄었는데 최근에 8월 들어서 서울발 이런 코로나 확진자들이 늘어나면서 다시 늘어나는 경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8월 19일부터 현재까지 9월 10일 현재까지 한 62건으로 다시 늘어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경상북도 내에서는 최근에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경산시의 경우에는 역시 경산시에서 가장 많은 상담 전화와 직접 상담도 많이 이루어진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상담 전화를 했을 때 어떤 내용으로 상담을 해주시는지 궁금한데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례는 어떤 게 있었고 또 이런 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한 일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가족이 이제 코로나19 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치료 중이었는데 다른 이제 이 우리가 상담했던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감염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굉장히 많았고 실제로 이웃이라든지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면서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고 또 일상생활에도 두려움을 많이 가진 경우를 보여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상담을 지속하면서 많이 안정이 됐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증상이 굉장히 심각한 경우에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혹은 정신의료기관에 의뢰해서 치료를 받게 하는 네.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이 실제 이제 이런 상담이 종결된 뒤에도 추후 상담을 계속하고 또 언제든지 문제가 있으면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로 연락하도록 이렇게 연계를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 경북도에서 코로나 블루를 극복한 대책으로는 이 콜센터 이외에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1차적으로 경상북도에서 경주, 포항 지진을 겪으면서 이 지역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와 광역정신복지센터 안에 재난정신건강지원단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정신건강 상담 전화를 계속하고 있고 네. 코로나 블루 예방 포스터라든지 혹은 현수막 같은 걸 제작해서 도민들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였습니다. 또 좀 더 많은 경상북 도민들이 코로나 블루 예방 TV 캠페인을 통해서 더 홍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캠페인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최근에 저희 센터에서 경상북 도민 코로나19로 인한 우울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2020년도 경상북도 지역사회 진단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결과에 따르면은 우울증 의심되는 환자들은 30대, 또 40대, 20대 순으로 이렇게 많았고요. 실제 굉장히 주요 우울증이 의심될 정도로 심각한 그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20대가 한 22%, 22.7%, 또 30대가 22.3% 등으로 네. 노인층보다는 오히려 젊은 층에서 이 코로나로 인한 어떤 우울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20, 30대를 위한 심리 지원 이런 관련 사업도 지금 구상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좀 심리적 방역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이 자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지금 중국은 현재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고 현재 국내에서도 혈장 치료 연구를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이르면 올해 연말에 치료를 좀 적용해 볼 수 있다는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중국 정부는 실제 코로나19 무증상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 분류에서 뺐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해외 유입 사례들이 10명 이상으로 꾸준하게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는 게 이제 전반적인 그런 의견이고요. 네. 국내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로부터 혈액을 제공받아서 실제 그 중에서 이제 혈장을 채취해서 이 코로나 확진자들한테 투여를 하는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문제는 이런 그 좋은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완치자의 어떤 혈장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돼야 된다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현재 뭐 세계 각국 정부라든지 혹은 뭐 제약회사에서 코로나19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를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적어도 한 2, 3년 정도는 코로나의 위기가 계속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대비책은 역시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혹은 손 씻기 또 2m 이상의 사람 간의 어떤 거리 두기 네. 이런 예방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개인 방역 수칙 꼭 지켜야겠습니다. 이처럼 가을인데요. 가을철에는 일교차가 커지기 때문에 각별한 건강 관리도 필요해 보입니다. 주의할 점은 없는지요? 실제로 지금 이제 일교차가 많이 커졌죠. 네. 이렇게 하면서 환절기에 접어들면서 감기의 어떤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것과 동시에 이제 독감은 가을이 이제 오면서 이 코로나19와 독감이 두 개가 동시에 발생하는 그런 문제를 이제 우리 트윈데믹이라 그럽니다. 팬데믹 중에 이제 이 독감과 코로나19 같이 오는 트윈데믹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왜 걱정하냐면은 이 코로나19하고 이제 독감은 증상으로서는 사실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네. 또 독감 자체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그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독감은 예방 백신이 있죠. 네. 그래서 과거에는 유소아라든지 아니면 노인층을 대상으로 독감 백신을 접종을 했는데 올해는 전 인구를 대상으로 독감 백신을 맞도록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연령층에서 독감 백신을 맞고 또 철저하게 마스크를 쓰고 이런 개인 방역에 힘쓴다면은 이런 걱정하는 그런 트윈데믹으로 인한 그런 대혼란은 막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치료제 적용 전까지는 정말 개인 위생과 마스크 착용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좀 다시 한번 알려주시죠. 네네네.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안정성이 굉장히 낮은 그런 RNA 바이러스라고 그럽니다. 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네. 굉장히 변형을 많이 하고 실제 돌연변이도 많다는 뜻이죠. 네. 실제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대구 동충 하초 어떤 사업 그 집단 설명회에서 발병을 했죠. 네. 그 중에 한 27명이 참가했는데 실제 마스크를 아무도 안 했는데 마스크를 했던 한 명은 네. 음성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이 확진자가 되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파주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 손님들은 많이 발병을 했지만 이 마스크를 했던 이 종업원들은 한 명도 이렇게 확진자가 없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 사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거리두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보다 2주가 더 연장되지 않았습니까? 추가 연장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경상북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시행 조치를 갖다가 8월 23일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네. 저희들은 이 시행 기간은 별도 해제 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2단계가 계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경상북도에는 코로나19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지만 언제든지 확산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전국의 일일 생활권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경상북도의 환자가 적더라도 전국적으로 유행이 발생한다면 경상북도도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경상북도 면적이 이게 안동시의 면적이요. 서울의
서울시의 면적 안동시의 4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구가 1,000만이 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울과 다르게 조금 완화된 형태로 그 방역 수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 방역 대책을 준비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코로나19에 따른 경북도의 복지건강국의 역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복지건강국의 역할은 크게 그 생활 방역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어디 카페라든가 예식장이라든가 그다음에 PC방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다중 음식점들, 그다음에 공공시설들에 대해서 이 전체의 방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또 두 번째는 거기에서 실질적으로는 위반자가 나타났을 때 거기를 어떻게 처벌할 것이고 계도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규칙을 세우는 게 하나입니다. 네. 또 두 번째는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분들을 갖다가 얼마나 빨리 찾아내고 그분들을 갖다가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병원을 이별시킬 것인가, 그다음에 그분을 낫게 할 것인가. 물론 아까 말씀의 심리 방역이란 것도 포함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가장 우려되는 게 저번에 그 봉화에 그다든가 경산과 같은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요양시설, 장애인 시설, 병원과 같은 것들도 저희들이 이 방역 수칙을 좀 더 강화해서 거기서 대규모적인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은 그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당부 이야기가 있으시면 두 분께서 한 말씀씩 덧붙여 주시죠. 먼저 해주실까요? 네네. 현 상황을 가장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은 사실 가장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자는 것입니다. 네. 이 불확실한 소문 때문에 이 불안을 키우게 된다든지 혹은 코로나 블루를 이렇게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고 신중하게 정보를 습득하자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방법은 이미 상식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염되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것인데요.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혼잡한 장소를 피한다든지 혹은 손을 자주 씻고 마스크를 꼭 착용한다든지 혹은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하는 그런 것들이 있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항상 같은 시간에 이렇게 일어나고 또 항상 하던 일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하자는 것이고요. 또 잠잘 때도 일정한 시간에 항상 잠자리에 들도록 이렇게 이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의미는 물리적인 어떤 거리두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라든지 화상통화 같은 이런 직간접적인 그런 대화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가족, 친지들과 대화의 기회를 많이 갖고 또 힘든 것이 있다면은 누구한테 반드시 이렇게 털어놓고 얘기를 하는 것이 좋고요. 또 심하게 이제 우울하다든지 불안하다면은 정신과 의사라든지 이런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 코로나19라는 이런 경험해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가장 이렇게 우리가 꼭 필요한 그런 요소는 이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맞도록 이렇게 대처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코로나19는요, 현재 백신도 그다음 치료제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감염이라는 것은 성별, 연령, 그다음에 종교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불안감을 갖는 것도 문제고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지켜야 될 생활 방역이라고 알려진 그 지침을 꼭 준수해 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곧 추석이 다가옵니다. 네. 추석이라는 것은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조상의 은덕을 감사드리고 형제 간의 우애를 갖다가 다진 자리입니다만은 올해만은 전국적 이동이 발생했을 경우에 아까 전에 트윈데믹이라든 팬데믹이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석만은 추석은 집에서 쉰다라는 생각을 해주시고요. 네. 이동을 최소화하시고 벌초는 대응을 해주시고 전화로 가족과 안부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의 당부의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